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핵심 두 번째예요. 전기자 권선법과 전기자 반작용. 여러분, 전기자 반작용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1장 징유기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기자 권선법과 전기자 반작용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핵심 1 배웠던 거, 여러분 중요한 거 조금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게 여러분 계좌였죠. 계좌가 막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계좌가 막 회전을 했죠. 계좌가 뭘 했어요? 회전을 했어요. 근데 전기자는요, 막 회전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전기자가 고정자예요. 알겠죠? 계좌가 뭐예요? 회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도전동기하고 거꾸로 뒤바뀝니다. 요거 조심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계좌가 회전한다고 했는데 계좌의 주요 메인 성분이 철이라고 했죠. 그럼 튼튼해요? 약해요? 네, 튼튼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가만히 있어. 어떻게? 전기자가 가만히 있어. 근데 전기자에 몇만 볼트의 전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위험하지가 않은 거지. 즉 이 말은 즉슨 절연하기가 쉽다더라. 자, 그 다음에 전기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슬림링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머, 슬림링 저건 또 뭔 소리야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 앞에 직육이 배울 때 핵심 3, 4, 5 할 때 여러분 발전기 돌아가는 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밖으로 빼려고 링을 2개 땡글땡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 전기자가 돌았기 때문에 슬림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슬림링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뽑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 회로에 접속하기가 쉬운 거죠. 외부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가 쉽다더라. 이러한 특징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기속도 공식 너무 쉽죠? 자, NS는 P분의 120F다라는 거. 자, F는 주파수, P는 극수. 우리나라 개통 주파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몇 헤르츠? 60Hz. 여러분들 미션 잘 하시고 계십니까? 열심히 쓰시고 계세요? 예. 내가 암기하는 날까지, 내가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두 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기자 권선법과 전기자 반작용인데요. 우리 이번에 개념 뚝딱 시간에는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만에 좀 쉬어가는 시간, 좀 황당하지만 쉬어가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내용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약간 제가 각색을 해서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들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한번 편하게 들어봐 주시죠. 때는 바야흐로 1939년이에요. 1939년. 1939년 9월 1일.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바로 독일에 이때 이제 나치들이 있었죠. 이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서워. 너무 큰 전쟁이 세계적으로 발발이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이 독일 나치군이 상당히 우세했었어요. 그래서 막 다 쓰러져. 막 나치군만 등장하면은 막 탱크에 기관총에 그냥 다 전투기에. 그러다가 여러분 몇 년이 흘러요. 쭉 몇 년이 흘리다가 1944년경 이쯤에 여러분 연합군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마지막 배수진에 쳐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 독일 나치군을 물리치자라고 해서 전쟁을 정말 크게 합니다. 그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들어보셨습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다뤘던 영화였죠. 약간 실화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제 기억에 정말 오래전 영화지만 정말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심심하시면은 공부 다 끝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영화 한 편 보시는 것도 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면서 여러분 연합군들이요 이제 이 독일 나치군을 물리쳐요. 일단 독일군 패망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일본군 아웃된 거죠.
그래서 이쯤에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날 때쯤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 자, 그럼 전쟁이 끝났어. 이게 독일군이야. 자, 이 독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연합군들이 이 독일을 재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연합군이. 그래서 미국,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소련 이런 나라들이 얘를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리를 처음에는 잘 했어요. 큰 문제가 없어서. 근데 또 안타깝게 냉전 시대가 찾아오는 거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독일이란 나라가 분단이 돼. 뭐가 된다고요? 분단이 된다고요. 분단 국가가 돼요. 분단. 반으로 가운데가 뚝 하고 잘려라고 했더니 선생님 제가 아는 역사는 가운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독일지도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거든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각색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련 진영과 그 다음에 다른 연합군 세력들이 합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과 뭐로 나뉘냐? 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뉜다. 분단된다라는 거지. 몇 개로? 두 개로. 가운데가 뚝 하고 잘리는 거죠. 얼마나 속상해요. 이 분단이 됐단 말이야. 근데 또 세월이 지나. 또 세월이 지나다가 이렇게 분단된 국가가 가운데가 뚝 하고 잘려 나갔는데 이 분단된 국가가 나중에 여러분 다시 통일을 하죠. 뭘 한다? 통일. 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너무 과거 얘기인가요? 거의 뭐 역사책에서만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돼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뭐 통일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분단 국가가 통일이 됐거든. 그러면 분단 국가가 어떻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여러분. 재밌는 역사 시간 이제 끝나갑니다. 자, 마지막에 하우죠. 어떻게 통일됐을까? 자, 여기서 이제 기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통일이 됐을까?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 그러면은 동독과 서독의 어떤 이념적인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마 제가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 전기 기기 하면서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 울부짖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통일했냐? 바로 고조파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 자, 뭐를 제거했다? 고조파를 제거했다. 고조파를 제거하면 파형이 어떻게 되죠? 개선되는 거죠. 왜곡된 것들이 없어지니까 파형이 개선되는 거예요. 왜곡된 게 없어지니까 좋아. 우리 이제 통합하자라고 이렇게 됐던 거죠. 즉, 우리가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생각이 서로 다르다? 그건 서로 생각이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곡된 게 없어지는 거야. 즉, 고조파가 제거된다? 그럼 파형이 개선되면은 통일할 수가 있다더라. 좀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때문에 그랬냐면 바로 자, 이제 여기 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동기발전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전기자 권선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전기자가 뭐죠? 전기자가 전기를 만드는 친구였죠. 근데 동기발전기에서는 전기자가 막 움직였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고정자였다고요. 그러면 이 고정자에다가 뭐를 칭칭 감아야 되죠? 뭐를 칭칭 감아야 돼? 권선을 칭칭 감아야겠죠.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전기자의 권선을 어떻게 감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층권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기자에 보면 코일을 감게 하려고 이렇게 홈을 내놨어. 홈을. 뭘 내놨다고요? 홈. 그 홈을 우리가 이제 슬롯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슬롯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못 그래도 그냥 대충 귀엽게 봐주세요. 자, 슬롯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코일을 감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만 감는 것과 두 개를 감는 것과 또 하나, 둘. 여러분 하나 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개 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개 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왕 넣는 거 두 개씩 넣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체를 두 개씩 넣는 거 한 슬롯에다가 그걸 이층권이라고 해요. 네, 실질적으로 요 이층권을 사용합니다. 숫자 2. 독일이 분단됐죠? 몇 개의 나라로 쪼개졌죠? 두 개의 나라로 반땡. 그럼 하나만 도체를 넣는 걸 단층권인데 그거 우리 안 써요. 자, 우리 쓰는 거 뭐다? 2층권. 단층 안 써요. 집도 2층 집이 좋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권. 여러분, 근데 이거 중권은 우리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자, 아주 먼 옛날에 일장 징유기파트에서 전기자 권선법하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한 게 있었어요. 중권하고 파권을 설명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병렬회로수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중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병렬권이라고 한다. 병렬권이라고 한다. 자, 무슨 권? 병렬권. 실질적으로 우리는
병렬 회로로 우리가 구성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권이다. 중. 자, 여기 가운데 뚝 하고 가운데가 뚝 하고 딸려 나갔죠? 그게 중권이에요. 알겠죠? 요렇게라도 외우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분포권. 무슨 권? 분포권. 분포권이라는 건 뭐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 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바구니에 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포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권? 분포권. 근데 분포권의 그 다른 말은 뭐냐? 집중권이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 다 담는 거. 오, 노 땡큐. 자, 우리는 무슨 권으로? 분포권으로. 자, 도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담는다. 술에다가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제가 좀 전에 독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분단됐다고 그랬죠? 뭐 됐다? 분단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자, 분, 단.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리네. 자, 여기 뭐예요? 단절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단절권. 자, 무슨 권? 단절권. 분단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외우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단절에서 요 단자가 short, 짧다라는 뜻이에요. 극간격보다 코일 간격을 조금 더 짧게 하는 거예요. 오, 좀 어렵죠? 괜찮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우리는 분포권과 단절권, 즉 분단된 국가를 다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왜? 자, 시험 문제. 오, 여러분 개념 뚝딱 시간에 수험 문제 많이 거드네요. 자, 분포권과 단절권을 쓰는 이유는 그 이유, 정답. 바로 고조파를 뭐한다? 제거해주자. 그럼 고조파가 제거된다? 다른 말로 파형이 개선된다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오면요. 이거 예술로 백 다 그리면서 여러분 다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 시간만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래 나라가 분단됐지. 그럼 고조파를 제거해서 통일을 시켜야지.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끝내시는 게 훨씬 더 왔답니다. 죄송해요. 너무 내용이 유치했나요? 자, 그래도 우리 수험생들께서 조금이나마 암기하기가 수월하시다면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여러분 힘내주세요. 아주 지금 잘 하시고 계십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